최근 서점가에서 속담을 매개로 한 메시지 관련 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속담의 정치와 인문학을 재해석한 속뒷담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속담의 대통령 선거 등 다양한 정치 사례와 우리의 삶을 더듬혀 읽는 자들에게 좋은 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 최수영 작가님은 언론인 출신이자 다양한 공직 경험을 가졌고 또 지금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메시지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그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이 또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사람들이 속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 듣는 순간 굉장히 이게 오래된 것과 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담이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은 뭐 인터넷 언어랄까 줄임말,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담도 재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트렌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철학자죠.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담은 인류 역사의 지혜가 총합적으로 묻어있는 지혜 보고이며 또 경험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굉장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의례적인 위로를 던지는 것보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역경을 딛고 이 고난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서 말의 중요성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속담이 갖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속담이 갖는 힘은 완샷 완킬을 할 수 있는 지성의 한 말이다. 정말 어떤 상황을 맥락을 탁 정리를 해서 그대로 전달시켜주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도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은 어찌 보면 짧은 스토리텔링이고 그래서 저는 요네하라 말이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속담 인류학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지구 2500년의 역사 동안 문화로 지역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속담이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보편과 상식이 담겨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속담은 전 세계적으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쥔 한 마리 새가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낫다. 이 말은 불확실한 이득보다는 확실한 작은 이 확보된 이익이 낫다라는 그 금원처럼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인류의 지혜가 전 지구상에서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 저는 속담입니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담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도 네. 그런 의도를 잘 파악을 했을까요? 네. 말씀 잘 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는 의도가 바로 저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어떤 역사의 구비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다 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나폴레옹이 유럽 원정을 떠나면서 그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프랑스군이 그 험준한 산맥을 넘는 힘이 된 것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우리의 인권 목사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이분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한 말 한마디가 인종차별을 없애는 그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1963년에 미국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에 서가지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 말은 당시 냉전 공포에 젖어 있었던 독일 국민들에게 강대국의 대통령이라서 내가 독일 시민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평화에 대한 물꼬를 텄던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지인 겁니다. 딱 길지 않은 한 문장, 다 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말이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물줄기를 바꾸고 정말 그야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꾸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자, 얼마나 이게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금원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된 목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생각을 가지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공직 경험을 쌓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일들을 또 주로 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 컨설턴트라는 것이 네.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조금 앞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신문 기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직 경험을 거쳤습니다. 뭐 국회랄까 그 다음에 이제 광역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그 다음에 잠깐이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서 그 기자단을 관리하고 또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낀 그런 직업을 거쳐왔고 또 그래서 저는 좋은 메시지, 잘 만들어진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그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동안에 쌓았던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 좀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배웠던 것들, 제가 경험치로 느꼈던 것들을 같이 한번 그 나눠보고 전달해주는 그런 뭐 길을 가는 것이 메시지 컨설턴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은 뭐 생소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속담하고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메시지라는 것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뭐 한마디로 정의를 드린다면은 짧게 그러나 자세하게 말하라.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배치가 되는 말이죠. 형용모순 같은 얘기인데 짧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다면은 이미 그것은 핵심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안에 내용을 제대로 부실하게 담았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그러나 자세하게 말하라는데 통상 뭐 전문가들은 25자 이내로 이루어진 그 메시지가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뭐 꼭 여기 수치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메시지의 본질이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본질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는 간단하고 기반하며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전달하라. 좀 어렵게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자성어 2개를 제가 좀 써보겠는데요. 거두절미와 전 침소봉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두절미란 뭐 잘 아시다시피 앞뒤 얘기를 다 끊고 핵심적인 것만 부각한다는 뜻이고 침소봉대는 아주 작은 바늘을 뭐 방망이처럼 크게 얘기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건데 저는 바로 이겁니다. 긴 사설을 빼고 핵심만을 바로 부각시켜내는 것. 이게 메시지의 본질이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기, 기업이나 어떤 개인도 자기 어떤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PT의 목적은 저는 설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득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말을 해야죠. 장황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을 한다. 즉, 한 줄의 짧은 메시지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짧을수록 저는 함축미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의 소포클레스도 이제 길게 전달하는 것과 잘 전달하는 것은 꽤 다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메시지에는 그 사운드 바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즉각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담긴 가치들이 포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운드 바이트를 담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각별하게 여기고 싶도록 만들고 싶다면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딱 건드려줄 때 바로 그들이 반응하겠죠. 메시지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도 좋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네.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메시지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물건을 팔 때는 구매자의 입장이겠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유권자겠죠. 그 다음에 행정부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겠죠, 대상이. 그러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저는 보여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말을 아주 잘해요. 설득력이 뛰어나라고 얘기할 때 그 설득력의 한자의 뜻은 말설, 얻을 뜻, 힘력입니다. 즉 바로 듣는 사람이 내가 뭐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자기 입장 동질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걸 어디에다 써먹지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이건 나에게 뭐가 좋지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가끔 얘기하죠. 뭐 달라붙어서 옛날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훈계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락과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내용이 가야 되겠죠. 바로 좋은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일반적 패턴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문 메시지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주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이제 파괴를 해야 바로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오히려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일종의 그 약간 법칙 같은 게 법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추상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탁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든 메시지에는 저는 좀 그림이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과 결합된 메시지는 굉장히 들어가는 흡입력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지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커 메시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스티커 메시지는 그 말 그대로 착 머릿속에 한 방에 달라붙는 그런 좋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진 메시지인데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저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